안녕하십니까. 줌줌TV 대중문화평론가 김영삼입니다. 오늘도 방송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현재 켰고요. 자,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댓글창 첫 번째 와주신 분은 장기정님이 1바 1등이네요. 그리고 심심해님이 그 2바가 되시겠고요. 스패너인데 이름이 바뀌셨네요. 어떤 분이실까요? 자, 그리고 도깨비님이 3바, 그리고 엠마리님이, 아니구나, 도깨비님이, 그렇죠, 3바, 엠마리님이 4바, 그렇게 되시겠네요. 자, 반갑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가볍게 채팅창에 일단 폰트를 약간 키워봤는데, 어제 또 건의를 받고 약간 키워봤는데, 어제와 조금은 다를지, 약간의 차이인데, 그걸 느끼실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또 여러분들과 시작하면서 인사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보틱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심심해님이 지금 보자면은 프로님인지 아니면은 모함님인지 두 분 중에 한 분이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8시가 됐네요. 그래서 또 반가움을 또 하면서 오늘 또 이야기 나눠볼 거를 일단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줌줌TV가 오늘은 122회째가 됐고요. 정치 쪽은 윤석열 음해하는 이준석 제거해야 된다. 그 이야기하고 또 안철수 비난은 김기현, 윤 정부 부정하는 것이냐.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연희 쪽 블랙핑크, 핑크베놈 전 세계 문화적 현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여타 또 다른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예 쪽은 8시 50분에서 9시 사이 정도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거리가 많아서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고요. 자, 보시게 되면 또 이제 오늘 또 방송을 또 돌려놓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처음에 와주신 분들은 또 인사를 나누면서 자, 그리고 린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모두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시작해 봐야 되겠죠? 처음에 와주신 분들이 이제 거의 다 도착을 일단은 해주신 것 같아서 천천히 오시면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깨비님도 아까 와주셨죠? 그리고 현재 14분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앞으로 늘어나겠죠? 자, 현재는 8시 2분. 첫 번째 소식은 이겁니다. 사회 쪽인데 오리 돌팔매질해서 죽인 10대 검찰에 송치가 됐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보면은 촉법소년인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밝히고 보니 촉법소년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무면허 킥보드를 운전한 이런 것도 문제인 거고 또 그 돌팔매질해서 오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인성이라는 거는 이 10대 청소년이 앞으로 그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 그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면허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것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일단은 구형이 될 텐데 그것과 그 분리해서 보자면 야생생물 보호 그걸 안 해서 법률 위반 혐의로 일단 서울 북부지검에 일단 송치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법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결과를 도출을 해서 조금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강력하게 하는 것도 안 좋겠지만 적절한 처벌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이 모범적인 사례로 남아서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이코패스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10대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커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계속해서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범적인 사례를 적용을 한 차원에서라도 일단은 벌금을 좀 강력하게 매겨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뭐 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일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야생생물을 죽인 것은 일단 맞는 거고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기존의 이제 법률적인 사안을 봤을 때 뭐 1년 이하의 징역 그 정도가 나올 테고 이거를 이제 징역을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벌금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선택을 하자면 벌금을 선택하겠죠? 그러면은 그 일단은 초범이라 생각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00에서 300 사이 그 정도를 구형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500 정도를 때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를 탄 그런 사안이 아니라 그냥 무참히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처벌 의지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촉법소년 이런 것들 굉장히 그런 것들로 아이들이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가볍게 처벌을 받는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시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적정 수준의 처벌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가볍게 넘어가고 자, 사회 쪽. 이것도 사회 쪽인데 자, 보시게 되면은 밤 10시 이후에 택시 할증 최대 40%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서울시에 한해서 오르는 것 같은데 서울시가 오르면 경기도도 오르는 거고 경기도가 오르면 지방도 다 오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발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보는데 그 이전에 이제 처음에 와주신 분들 인사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프로님 와주셨고요. 그리고 린네님은 스킵 안 하고 광고 끝까지 보고 들어왔어요. 10원이라도 벌라고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야생화님 와주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와주셨을까요? 쭉 이사랑님 와주셨고요. 아까 또 엠마리님 아까 또 그 이야기 해주시고 와주셨고요. 자, 모두 반갑습니다. 오일님도 와주시고 모두 반갑습니다. 자, 사회 밤 10시 이후 택시 할증 40% 인상 미쳤군. 제가 이렇게 뽑은 거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택시 업계에서 바라는 것을 고스란히 올려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이게 반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에서 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기존에는 중간에 어떤 것을 이제 택시 업계에다 그 이야기를 했느냐 제안을 했느냐 보자면은 오후 10시에서 자정 구간에는 일단 20% 정도 할인 요율을 올리겠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고, 또 자정에서 새벽 4시까지 30% 차등해서 일단 할증 요율을 적용하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하지만 택시업계에서 그것에 반발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서울시가 새롭게 검토 중인 제안 같은 경우는 오후 10시에서 새벽 4시로 그 적용을 하되 차등 적용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는 차등 적용을 해서 최대 40%까지 올리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최대 5,300원 그렇게 이제 인상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은 뭐 만 원은 그 기본 구간도 어떻게 보면 만 원이 넘어가는 만 원만 될까요? 그거보다 훨씬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민으로 봐서는
그 택시 업계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과한 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댓글을 보면은 역시나 그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현행은 이제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할증료율이 20%였던 거죠. 그런 것들을 택시 업계에서 제안한 건데 그 택시 업계가 그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만큼 택시 운전기사가 그만큼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택배 기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볍게 자신이 부업으로 할 수 있는 배달 업계로 진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 택시 운전 면허 그런 것들을 그 제대로 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간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구체적인 문제를 삼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 요율만 올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대한택시라고 하는 카카오택시 등이 더 쓰임새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 같은 경우는 택시를 이용할 게 아니라 대한택시라고 하는 카카오택시 그런 것 쪽으로 더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인 거고 정부 차원에서도 카카오택시하고 같은 예전에 이제 그런 면허를 제대로 주지 않았던 타다 이런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타다, 우버 그리고 기존의 카카오 택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또 택시 면허를 그쪽에도 이제 발급을 해주고 택시 업계에도 기존보다 이제 더 발급을 해줘서 더 여유 있게 그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유도하는 게 더 정부에서는 더 옳은 방향이겠죠. 그래서 무리하게 택시 업계에서 자신들만 살고자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 굉장히 잘못됐고 자신들이 그런 것들을 주장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가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택시 면허제를 기본적인 그 골격을 바꾸고 건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더 옳은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40%를 일방적으로 올린다? 택시업계의 주장처럼 그렇게 올린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오세훈도 그 많이 욕먹을 거리인 거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자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택시업계의 요구를 받아주는 것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이 커질 수 있거든요. 택시업계를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택시업계를 비난을 하고 있지만 그 요구를 그냥 들어준다면은 윤석열 정부의 그 비난이 다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너무 과한 인상 같은 경우는 해주지 않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이걸 들어주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절하게 뭐 20% 정도 올리는 거 그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나머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택시 면허 같은 것을 더 많이 발급을 하면서 택시 운전기사의 수를 늘리는 게 더 옳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거의 같은 수준의 택시 요금이 산정되는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게 더 옳은 방향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건 경제 쪽을 보는 건데 다양한 차원에서 뉴스를 좀 소비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것도 하는데 뭐 일단 그 보수층에서는 이재용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들이 많은 거고 진보 쪽에서도 이재용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그런 여론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거부감이 없을 것 같죠? 그리고 자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건 자랑할 만한 것이다. 그래서 끌어와 봤습니다. 자 이재용 빌 게이츠 부탁받고 위생 화장실을 만들었다. 저개발국 무료 보급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인권에 대한 인류에 대한 그런 그 많은 활동을 하고자 그렇게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현재. 그래서 인류애가 많은 그런 빌 게이츠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삼성이
할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 사회공헌 사업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그 전 세계 사회 산업, 사회 기업, 그러니까 뭐 사회 환원이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발국용 위생 화장실을 만들었고, 이것 같은 경우는 별도의 물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하수 처리 시설이 필요 없는 그런 시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효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환경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저는 이게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거를 저는 봤을 때 상품으로 판매해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용하고 빌 게이츠가 하는 이런 인류공헌 사업 칭찬은 받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감염병 대응해서 그런 그 관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빌 게이츠하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적당히 뭐 개인적으로라도 아니면은 그 기업 쪽에서 접근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윤석열 정부 쪽에서 일단 빌 게이츠하고 연결을 해서 이 감염병 대응하는 이런 것들도 좀 논의를 해서 삼성이나 그리고 SK바이오 이런 쪽에서도 좀 노력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사업을 넓혀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게 된다면은 이 정부에서 지나치게 그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기업에게 사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많은 것들을 요구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때도 그런 것들이 그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쓸데없이 이재용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해서 그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 뭐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것 지원해서 그런 것들을 건강한,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모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재용도 잘한 거고 빌 게이츠도 잘한 거고, 또 안철수 의원이나 윤정부 같은 경우도 접근을 해서 올바른 뭐 사회공헌, 인류적인 부분에서 공헌 차원에서 보자면은 접근을 해서 좀 건강하게 비즈니스를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가볍게 넘어가고, 자, 한동훈보다 미국 출장비 3배 더 쓴 민주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한동훈을 건드려서 민주당의 패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지금까지 와주신 분에게 인사를 또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자, 512 HJ님도 와주셨고요. HJ님, 조경숙님,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와주셨을까요? 자, 그렇게 와주셨네요. 자, 인수님은 대구 기본요금 3,300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쪽도 한 뭐 40%? 그게 만약에 오른다고 한다면은 그 반절이라고 하는 그 한 1,600원 정도가 더 오르겠죠? 그렇다면 한 6,000원 뭐 그 정도에 접근하지 않을까요? 허리가 휘겠죠? 서민들의 허리는 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자, 그래서 아직 기본요금이 많이 안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안 오르도록 그 견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즘은 ESG를 잘 실천하는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듯, 그렇죠. 그렇게 이제 활동할수록 정부에서 사사건건 개입해서 뭔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체급이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삼성이 전 세계적인 인류 기업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도 인류 기업으로서 활동하는데, 그런 것들을 마땅히 하려고 한다면은 정치 쪽으로 독립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정치를 일단은 비즈니스 관계로 간다면 더 건강해지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동훈보다 미국 출장비 3배 더 쓴 민주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안 건드렸으면은 밝혀지지 않았겠죠, 이런 것들이. 근데 가만히 있는 한동훈에 대해서 미국 출장 경비에 대해서 내용을 밝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시민단체인데 이 시민단체가 어떤 시민단체냐 봤을 때는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문재인 정부를 숭배했던, 그리고 민주당을 숭배하는 그런 시민단체잖아요. 그래서 당을 대변하는 이런 시민단체가 정보 공개 요청을 이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거부를 한 거고, 또 법무부 차원에서도 이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거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법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기존의 이제 정치적인 그런 환경 차원에서도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건데 이렇게 된다면 또 어떤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됐냐, 불거지냐. 여기에도 나오다시피 출장비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니들은 얼마 썼느냐 이런 것들을 또 조사하게 되죠, 언론에서.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표로. 자, 보시게 되면은 이걸 놓고 보죠. 시민단체 정보 공개 요청을 한 장관과 법무부 쪽에서 거부를 했다. 시민단체는 추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 거부를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명확하게 정치적인 공격인 거죠. 그리고 따지고 들면은 이렇게 이제 민주당의 양아치 같은 그런 근성이 바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 또 여기 보게 되면 딱 비교가 되죠. 한동훈 비롯해서 미국 출장에 대해서는 출장 기간은 약 8일 정도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 외에 3명이 총 4,800여만 원을 썼다. 1인당 경비로 따지면은 1,200만 원 정도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약과라는 거죠. 박범계가 미국 출장에서 쓴 거는 2021년 11월 17일에서 24일까지 그 당시에 5명이 갔고, 장관 외에 5명이 갔고, 그 당시 6,800여만 원을 썼다. 그리고 1인당 경비로 하자면은 1,100만 원이다. 1,1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2022년 올해 6월 17일 날부터 6월 25일까지 박병석 전 의장하고 수행하는 팀들이 일단 6명이 가서 1억 4,200만 원이나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인당 경비를 하면은 2천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보자면 한동훈과 비교해서 박범계도 훨씬 많이 썼고 3배에 이르는 그런 출장비를 썼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문제가 되는 거고, 가만히 있었으면 밝혀지지 않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들의 패부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더러운 짓들이 당사자,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출장을 갔다 온 사람들,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문제를 삼았을 때 한동훈 장관 외에 그쪽에 같이 간 사람들이 뻘로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지 않은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한 것만 있고,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자료라는 게 뭐냐면은 그거를 동선이라고 하는 있잖아요. 동선을 다 밝히게 된다면 누구를 만났고 또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어디서 묵고 누구를 만났고 그런 기밀들이 어느 정도 새어나갈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밝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박범계 같은 경우도 그걸 밝힐 수 없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박병석 전 의장 같은 경우도 그걸 밝힐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밝혔을 때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외유성이 아닌 것들이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거고, 박범계나 박병석 같은 경우는 외유성 출장이 밝혀지게 된다면 타격은 그쪽이 더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자신들이 무덤 파는 행위들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보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만 몇 초만 다른 것을 구동을 하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자, 오래 안 걸렸죠? 마우스 포인터에다가 이렇게 효과를 줘봤습니다. 어제도 했던 건데 오늘은 깜빡하고 이거를 안 해서 쉽게 못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보다 미국 출장비 3배 쓴 민주당.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의 피부가 이렇게 드러나는 행동들이 이렇게 언론으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행동은 자신들이 무덤 파는 행위들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김남국이 이모, 최강욱이 그 한국 3M을 한동훈의 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그 쪽팔린 행위들을 자신들이 사서 한 행동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김어준 품고 죽음을 선택한 TBS인 것이냐. 그거를 이제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람은 참 우둔하다.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뉴스공장 같은 경우도 그 TBS, 김어준을 끊어내면은 국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건데 그거 지금 당장 못 받는다고 어떻게 보면은 광고도 제대로 안 팔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정치적 공격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무의미한 거고 김어준을 품고 죽음을 선택할 이유가 아예 없는 건데 현재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김어준은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해고하고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그 자체 그 인사들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김어준을 품고 그 죽음을 선택하는 TBS가 굉장히 우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걸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혐짤이라고 하는 이 김어준을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TBS 간판 프로그램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의 출연을 삭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도 과하게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본격적으로 서울시에서 출연금 50억을 삭감을 해서 나머지 한 50억 정도를 받는 기존에 한 100억 정도 받았다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반 정도가 깎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운영하는 것에서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는 유지하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 그 돈이 거의 다 들어가는 상황인 거고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보자면은 55억 삭감 이것이 정치 공세에 따른 협찬 수익 감소로 하반기 제작비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정치 공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렸으니 김어준을 품고 죽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나머지 프로그램 폐지에 대해서는 청취율, 수익률, 공익성 등을 고려해서 라디오 편성위원회에서 폐지를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들을 폐지하지 말고 김어준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게 저는 더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당장 삭감이 돼서 그 부분적으로 김어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광고가 아직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벌리니 그걸 남겨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많은 그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건 잘못된 손해 감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일부 음악 프로그램 PD와 아나운서가 작가 대신 원고를 집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진행자도 출연료 삭감을 통해서 제작비 절감에 동참을 한다 이렇게 김어준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가 나가면 되는데 계속해서 다른 이의 피해를 자신이 입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올바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김어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자신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끝까지 자신은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출연료 삭감을 통해서 제작비 절감에 동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건 희생이 아닌데 희생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TBS 관계자가 청취자들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프로그램들이 예산 문제로 줄줄이 막을 내리게 돼 안타깝다. 상업 광고 허용 등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정상적인 방송사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TBS가 기존에 제작을 했던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라쿠카라차 김기욱, 김혜지입니다. 일요 클래식 최영욱입니다. 함춘호의 포크송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폐지하면서 그 자체 아나운서라고 하는 오늘의 황진아입니다. 모빌리티 토크쇼 달콤한 밤 조연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신설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가수 웅산이 진행하던 주말 프로그램 스윗 멜로디도 내부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차한 그런 운영의 패턴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머지 그러니까 대를 살리고 소를 희생하는 게 맞는 거지 소를 살리고 대를 희생하는 그런 상황을 TBS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어준이 받는 그 출연료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 공적인 기능을 함으로써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우둔함이 굉장히 저는 멍청한 선택이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이준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보자면은 린네님 일보러 갈 때 택시 탔는데 1,000원이나 더 나왔어요. 기사분이 완전 할부지였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택시비가 이제 점점 더 오르는 거 서민들에게는 그게 타격이 될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보틱스님이 시민단체가 왜 콕 집어서 법무부 장관의 출장비만 보나요? 너무 의도적인 게 보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듯 그 문정부 있을 때 어용 시민단체로 있었던 그런 시민단체가 지금까지 활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쪽 시민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어찌 남 깎아내려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지 습성을 못 버리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세훈 TBS 방송 안 없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제발 자신의 그 공약이라고 했던 TBS를 공익 채널로 바꾸는 교육 채널로 바꾸는 그런 일단 추진력 그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세훈이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50% 삭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제대로 그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추진력인 것처럼 저는 보여요. 그래서 오세훈이 제발 좀 자신의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교통방송을 폐지했으면 좋겠다. 요즘 교통방송 듣는 사람 없다.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비 그런 것을 이용해서 교통 정보를 다 얻고 있는데 지금 교통방송의 의미는 전혀 없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음악 채널이든 아니면은 교육 채널이든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죠. 자, 시민단체도 좌파와 우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듯 그러게요. 그런 정치 어떻게 보면은 그 용역업체로서의 그런 시민단체가 조금 줄여졌으면 좋겠죠. 자, 윤석열 음해까지 하는 이준석 이젠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점점 어떻게 보면은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봤을 때 이준석.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음해까지 하고 지금 또 이제 김건희 여사까지 저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저격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이나 그런 야당 입장에서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게 보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할 수 있지만은 자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음해를 하고 그리고
부인이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건진법사가 인사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음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루비콘강을 건넌 그런 행위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신군부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또 김건희 여사까지 공격하는 거. 이런 거는 넘어도 한참 넘은 그런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보시게 되면은 이준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당의 진짜 보수 정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윤 정부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가 움직이는 거를 넘어서 그쪽,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의원들이 자신과 보조를 맞춰야 된다.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미 우려스러운 인사와 수의계약, 수사 개입 정도는 일상적인 뉴스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인사 같은 경우는 건진법사가 그러니까 건진법사라고 하는 전모 씨가 대통령 부부의 친분을 이용해서 인사에 개입을 하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인사 개입한 사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전해 들은 것인 거고, 이것들이 뭐 사실로 밝혀진 거는 아직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일단 카더라 소식을 이렇게 전하면서 음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사 개입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자신을 기소하는 방향으로 그 윤핵관이라고 하는 친윤계가 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선동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친윤을 음해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음해하는 그런 사안인 거고, 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그 관저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을 따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쪽에서 따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음해인 그런 부분들인 건데, 이게 당대표 출신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인 거고, 명확하게 밝혀졌어도 그런 것들을 당대표 출신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뭐 카더라 소식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격하는 것들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그런 행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쯤 됐으면 이준석에 대해서는 그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제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경찰을 따로 만날 이유도 없는 거고, 자, 경찰을 따로 안 만난다고 하더라도 공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인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그쪽 뭐 비대위원장으로서 공적인 자리에서 지금 당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이준석이 굉장히 그 국민의힘 정당을 괴롭히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기소든 아니면은 그 수사 결과를 빨리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압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적으로 압박을 할 게 아니라 공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잘못을 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준석에게 휘둘린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공적으로 그냥 마이크 앞에서 그렇게 이제 저는 그걸 요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 판결도 빨리 내달라. 그냥 소프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소프트하게 경찰이 빨리 수사 결과를 내놔라. 내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고, 또 검찰도 빨리 기소할 게 있으면 기소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법원 같은 경우도 가처분 인용이든 기각이든 빨리 결과를 내달라. 만약에 그쪽에서 인용을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항소를 하든 뭘 하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 거고, 그래서 빨리 그것들을 체근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아니면 법원이든 빨리 판결을,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해서 빨리 처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윤석열 정부도 빨리 그걸 해야 된다. 안 그렇다면 지지율은 다시 빠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 하는 게 이제 보수층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빨리 하는 게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대통령 용산관저 경찰 아닌 군인이 지킨다. 이렇게 이제 또 소식이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이제 경찰 부대 소속인 이제 101 경비단이 맡았는데 또 여러 그 문제가 있었죠. 여기 보게 되면은 그게 나오는데 자, 그 실탄 6발이 든 탄알집을 통째로 분실하는 사고가 있었고 그 제대로 자신들의 역할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경찰 출신이 아니라 경찰 소속인 101 경비단 그쪽에서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용산으로 오면서 군인으로 그게 이제 대체된 거고 수방사에서 그 역할을 맡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게 이제 틀렸다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왜 틀렸다 안 보느냐 하면은 자, 그 청와대 같은 경우는 산이 둘러싸고 있는 거고 지형적으로 봤을 때 산이 둘러싸고 있는 거고 경비대대들이 그걸 딱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둘러쌌을 때 그 수비하는 입장에서 방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여건들이 있는 건데 용산 같은 경우는 다 트여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지형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좀 더 강력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청와대에서 있었던 그 환경적 불편함을 그 용산에서는 그거보다 더한 수비하는 차원에서 방어하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거보다 더 강화하는 거는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군인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보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이 표현한 것처럼 신군부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준석 팬덤이 프레임질을 하는 거고 이준석을 옹호하는 민주당 차원에서 그걸 옹호하는 차원에서 같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경찰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게 된다면은 그거는 수방사가 하는 행위 아니 그러니까 수방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다. 환경적으로 그 근무 여건 자체가 바뀌는 그런 부분들을 배려를 하고 그런 것들이 변화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그런 뭐 경비하는 것도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은 또 이제 여러 생각들이 많아서 막 신경이 이제 막 분산이 되고 있죠.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답니다. 자, 민주당에서 중진협의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다. 이렇게 소식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유를 보니 이재명 방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죠. 자, 보면은 이거는 다른 소식이네요. 자,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이런 거를 가져왔는데 기사 중진협의체 반대하고 나선 민주당 여기서 기사가 나오고 있죠. 국회의장 협치 중재 걷어찬 친명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보자면은 여당도 긍정적이었다. 김진표 의장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찬성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원로 회의가 있고 자신이 겪은 그런 이제 외국 사례로 봤을 때 그 원로 회의가 있어서 긍정적인 활동들을 했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찬성을 했는데 민주당 친명계는 이것에 반대를 한 거죠. 현재 그 지도부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편에 있는 그런 지도부인데 자 보면은 야합 가능성 차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 야합 가능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친명계가 아닌 친문계 그러니까 친문계하고
그 국민의힘 세력들이, 원로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이재명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기소가 있게 된다면은 그 당대표도 이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원로회의 그 기구가 들어선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쪽에서 야합을 해서 자신을 기소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방탄, 그런 논란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는 지금 철험의 정도, 그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도부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재명계인 거고, 그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방탄법,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찬성해 왔는데, 민주당이 반발을 하는 거는 바로 철험회가 반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반대하는 이름을 한번 보세요. 김남국을 비롯해서 강민정, 황운하, 유정주, 정경태, 양이원영, 윤영덕, 민영배, 다 철험회 소속입니다. 여기 나오는 의원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반대하는 그 친명계 2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여기도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진협의체를 반대하는 이유는 친문하고 국민의힘 세력이 야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을 끌어내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반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작 이유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로회의를 반대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원로회의가 된다면은 이게 뭐 민주당도 도움이 될 테고 국민의힘도 도움이 될 건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재명이 사법적인 그런 리스크가 있을 것 같으니 반대하는 이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부도덕함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사례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 굉장히 극단적인 철험의 소속들이 민주당을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을 위해서 민주당 자체는 굉장히 썩어가고 있다. 그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참 한심한 민주당일 수밖에 없죠. 참 지저분한 민주당,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 그리고 자, 아까 뭔 이야기가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제가 순서를 바꾼 것 같죠? 자, 민주당. 또 이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전에 이제 중진협의체를 반대하고 나서 민주당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이어서 보자면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논란에 대한 당원을 상정을 했는데 부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이게 오늘 조금 순서가 엉망이 된 것 같은데, 그냥 민주당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거를 끄고 보도록 하죠. 민주당 이재명 방탄 논란, 당원 부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재명 살리고자 하는 그런 당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지도부가 아니라 그 중앙위에서 투표를 했는데 당원 개정안을 제동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재명 그쪽에서 요구를 한 것인 거고, 전 당원 투표제까지 가서 그쪽에서도 통과를 했는데, 최종심이라고 하는 중앙위 투표에서 당원 개정안이 제동이 된 거예요, 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민주당 친명계라고 하는 그쪽에서 반발이 굉장히 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도부라고 하는 거는 바로 친명계인 거고, 재상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재상정을 했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비합리적인 것인 거고, 이게 당원을 파괴하는 행위인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친명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최종심으로 갔을 때 지성이 아직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그쪽이 지금 아직 남아있다는 거고, 여기에서 보면은 전당원 조항, 이것을 빼고 강행을 하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전당원 조항 이런 게 있다는 거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여론조사를 배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론조사를 배제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옹립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고 있는 거죠. 개딸, 양아 이런 팬덤의 응원을 받으면서 이재명을 살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이 비명계 같은 경우는 어제 그 당원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다시 이런 조항들을 빼가면서 다시 재상정하는 거는 일사부재에 어긋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명계가 이야기하는 게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인 거고, 그런 조항 하나 빼서 어떻게 보면은 조삼모사식으로 당원을 개정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걸레같이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는 민주당이 제대로 자정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또 아까 잠시 틀었었는데, 자, 홍준표, 이준석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자, 홍준표, 이준석 사법 절차에 정적 프레임 씌워서 탈출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음해하고 김건희 여사를 음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여기 이제 홍준표 시장도 알고 있는 거죠. 자, 이준석 사법 절차의 정적 제거 프레임을 하고 있다. 그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제거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당심을 잃고 민심을 잃는 결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준석이 그 차원에서 계속해서 그건을 퍼부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씌워진 사법 절차를 돌파하는 방안으로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의 행위들이 독가시 선인장 그런 행위처럼 보인다. 그래서 더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그러니까 포용하기 어려워졌다. 그렇게 이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한 거 저는 당연한 그 이야기인 거고, 여기 이제 부분적으로 다 나와 있지만 2013년 김성진 씨로부터 받은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와 쌍방고소 고발 사건 경찰 수사 리스크를 윤 대통령과의 정치적 다툼 결과물로 무마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준석이 계속해서 분탕을 치고 윤석열 대통령을 음해하는 그런 수준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이렇게 제대로 평가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준석이 자초한 것이다.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홍준표 시장도 이준석을 겨누는 행위들 다 이준석이 자초한 행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이준석이 하는 행동들이 민주당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바로 이런 뉴스들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준석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누가 나서느냐 보자면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렇게 나서고 있죠. 그래서 윤핵관 경찰 접촉보도에 이준석 숙청에 공권력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정기국회나 앞으로 이제 국감들이 이어질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이준석을 옹호하는 것으로 지금 자신들에게 오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시선들, 그런 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같은 경우도 당대표로 지금 옹립하는 그런 기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재명, 부도덕한 이재명을 당대표로 세우는 것에 어떻게 보면 시선이 그쪽으로 갈까봐 이렇게 딴 쪽으로
그 시선을 돌리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을 옹호하는 거는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준석이 그런 것을 자초하고 있고, 그런 꼬투리를 제공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감사원이 본연의 책무를 잊고 보복감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민주당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이준석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성접대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는 보도에 관련해서 그게 이제 윤핵관과 경찰 고위급 인사가 접선한 이후 그렇게 빨리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숙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숙청이라고 했다면은 벌써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많이 봐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들은 지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인데 지금도 민주당은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고 그 이용하는 것에 그 한참 에너지를 받아서 이준석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분탕질 행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준석 사법부에 거래 제안한 것이 아니냐. 자, 제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이준석, 잘못 바로잡는 게 목적이다.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은 잠적하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사법부에서 자신에게 그 가처분 인용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인용해달라. 그 인용해주면은 자신이 그냥 조용히 잠적하겠다. 이렇게 거래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원으로 봤을 때는 참 가소로운 그런 제안을 이준석이 한 것처럼 그 여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에서 이거는 괘씸죄를 적용을 해서 가처분 인용이 아니라 기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괘씸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봤을 때 가처분이 인용이 될 수 없어요. 그 마땅한 당원 개정도 있었고 그 절차적인 부분들이 다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가처분 기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이건 제발 빨리 판결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거래 제한까지 하는 거는 법원이 판결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 법원을 이용해서 지금 정치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그맨 김영민이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 전에 또 하나를 이준석 보모라고 하는 하태경이 또 이것에 대해서 또 한 소리를 했죠. 이준석이 사법부에 거래 제안을 한 그런 이제 상황인데 하태경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준석 쫓아낸 것 정말 대통령이 주도한 건지 답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이준석이 주장한 것과 똑같은 거를 하태경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침묵만 하면은 이준석 쫓아낸 것 시인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대통령으로서 중립적인 그런 위치에서 그걸 다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총질한 것은 명확하게 사실인 거고 그건 언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해졌고 자신이 판단했을 때 그 주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생각을 했을 때 그건 내부 총질이 맞았던 거니까 사적으로 권성동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체리 따봉을 보내든 아니면은 바나나를 보내든 그게 뭔 상관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하태경이 보모 노릇하는 차원에서 이준석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자신도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음해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이거는 당윤리위원회에서도 징계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태경이 계속해서 이준석 편에서 그 분탕을 치고 있는 거 이준석과 같이 분탕을 치는 거죠. 김용태, 천하람, 하태경
이런 인간들이 계속해서 분탕을 치고 권은희 같은 그런 인간들이 계속 분탕을 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징계 위에 상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개그맨 김영민, 고민정 누나, 경찰 소개로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 개그맨 김영민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그 예전에 개그 콘서트, 개콘이라고 하죠. 그 개콘에서 그 내시로 활동을 했던 개그맨입니다. 개그맨인데, 지금 정치방송도 하고 있죠. 그래서 정치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민정이 예전에 윤석열을 지지를 했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영상을 올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캡처가 된 건데, 자신이 대변인으로서 브리핑 할 때 코리아 TV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민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윤석열 그 당시 총장을 그 문재인이 그 당시에 이제 지명을 했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뽑아 쓰고 나중에 이제 총장까지 뽑아 쓴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고민정이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신임 검찰총장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땐 부정부패를 척결해온 사람으로서 검찰개혁을 완수해줄 사람으로 믿었다. 그 믿음은 거짓과 위선으로 범벅이 된 채 배신으로 돌아왔다. 그 이후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자신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임 검찰청장으로 제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도 여기 나오죠? 그 당시에 여기 위쪽으로 돌아가서 보자면은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이게 발음이 꼬이네요.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다. 이렇게 극찬을 했고, 또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표했던 바로 그런 고민정이 그 이후에 실망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개그맨 김영민이 이 영상을 올리면서 속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고민정, 윤석열 지지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혐의였다.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내가 올린 고 의원 브리핑 영상을 커뮤니티에 퍼나른 사람들까지도 모조리 고소했다. 이는 그냥 누군가를 괴롭히려 한 의도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정이 고약한 민주당식 정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비아냥을 한 거죠. 개그맨 김영민 씨가. 그래서 고민정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고민정 누나를 경찰 소개로 만났다. 이렇게 비꼰 거죠. 드디어 경찰 입장이 나왔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정에게 비아냥을 한 건데, 그래서 고민정 같은 경우는 또다시 한번 쪽팔림을 당한 그런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보시게 되면은 다음 소식 링크가 빨리 찍혀야 되는데 항상 여기서 버벅거리네요. 자, 국내 방송을 주의 깊게 보셨다고 한다면은 요 상관관계가 딱 보이는 여론조사 있죠? 자, KBC 광주방송, KBC 광주방송, 그리고 플러스 UPI 뉴스, 이 두 여론을 의뢰를 하는 그 의뢰 업체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여론 조작 업체라고 할 만한 그 넥스트위크 리서치에 의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포인터를 딱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KBC 광주방송과 UPI 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위크 리서치에 의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기는 여론 조작 업체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이유는 역선택이기 때문이다. 호남방송 쪽, 민주당을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호남방송 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항상 조사를 하지만 다른 데와 반대로 그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유승민을 1위로 놓고 2위에는 이준석을 놓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감사원에게 이거를 고발을 하든 아니면은 그 방심위에 그 감사 의뢰를 하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걸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대응을 잘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호남방송 쪽 그쪽에서 역선택 차원에서 계속해서 그 당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아니면 국민의힘을 그 국민들이 잘못된 여론으로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여론 조작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업체에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그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뭐 KBC 광주방송, UPI 뉴스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위크 리서치에 의뢰를 하는 이런 상황들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오인숙님 저에게 또 후원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안철수를 위하여 화이팅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화이팅 하고 싶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여기도 계속해서 안철수 의원을 견제하는 게 보이죠? 의도적으로 네 번째에다가 몰아놓는 거죠. 정상적인 여론조사라고 한다면은 당내 위상을 생각한다면은 1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1위로 올라갈 사람을 4위에다 배치하고 안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선택으로 뽑을 사람들을 앞에다가 이렇게 배치하고 그리고 제가 이걸 역선택으로 보는 거는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은 보수층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25.4%다 이렇게 이제 또 기존 그 만들었던 왜곡 그 그래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또 바꾼 겁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은 보수층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25.4%로 1위다. 그 다음이 이준석이다. 그 다음이 유승민이다. 그 다음에 안철수다. 그럼 여기서도 네 번째에 바로 안철수 의원을 배치한 거죠. 위에서도 네 번째에 배치하고 밑에서도 네 번째에 배치하고 이거는 의도라는 거죠. 저는. 그리고 정치 성향별 이걸 이야기하면서 중도와 진보가 지지하는 건 누구인지 여기서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의도가 깔렸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분석을 해보면 그 의도가 불순한 의도다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뒤로 배치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역선택하는 업체들이 장난질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거는 감사 의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의 안철수 시간은 연예 쪽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예 쪽은 가볍게 볼 수 있는 것과 또 이제 길게 볼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자, 가볍게 볼 건 이겁니다. 산다라박 내가 162cm에 37kg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그걸 직접 밝히겠다. 밝힌 이유는 스타를 막연하게 우상화를 하면서 그걸 따라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을 잃는 것에 대해서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산다라박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어린이들이 162cm에 37kg이 돼야
제 몸을 갖는구나 생각한다. 내가 프로필에 37kg이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바로 잡아야 되겠다. 나 사실 160cm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37kg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잃으면서 무조건 스타를 우상화하면서 그 몸매를 갖기 위해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혹시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걸 밝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걸 지켜보는 박소연 같은 경우는 굳이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본인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이냐. 또 이렇게 이제 토닥거렸다. 위로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산다라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공적인 자리야. 어떻게 보면은 공적인 인물은 아니지만은 준공인으로서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음으로써 그 자신이 그 제대로 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저는 칭찬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연히 스타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스타를 닮고 싶어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다. 자신 체형에 맞춰서 하는 것이다. 그래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좀 올바른 메시지를 대중도 이거를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하는 거고, 또 가볍게 볼 거는 제니, 비, 열애설로 총극벌이는 언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자, 제니, 비 사진 때문에 난리다. YG, 빅히트 대체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또 뭐 간간히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 소속사 아티스트들이 나이가 찬 상태에서 연애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애에 대해서는 뭐 뚜렷하게 제재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미성년자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감독을 하지만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감독할 필요가 없다. 자유연애를 하라.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것들은 아티스트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BTS가 하이브에게 몰아준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기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적으로 연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언론들이 총극을 벌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사진을 공개하고, 이 사진은 아니지만 일단 둘이 그 거울 앞에서 찍은 사진이 오늘 문제가 됐는데, 뭐 그런 것들을 그 공개적으로 낸다고 해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팬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연애에 대해서 뭐 존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지금 당장 결혼을 하겠다 뭐 이러는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활동하는 차원에서 자유연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볼까요? 블랙핑크, 핑크베놈. 이거는 어제, 자, 약속 드린 건데, 아이고. 자, 요걸 띄워놓고 볼까요? 요 화면을. 자, 이게 어떤 화면이냐? 요 관심을 가져보신 분이라면은 알겠지만, 자, 제가 이렇게 피해드리면서, 블랙핑크 오피셜 사이트, 오피셜 유튜브죠? 그래서 구독자가 7,880만 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조회수가 무려 1억 8,700건이 되고 있는 거죠? 참 어마어마한 그런 조회수인데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하지만 이 부러운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블랙핑크, 핑크베놈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적으로 문화 현상인 것처럼 그 대유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디에서 그 대유행을 알 수 있느냐 보자면, 자,
공식 사이트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쪽에서 공개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따로 분리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한 화면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보시게 되면은 순서상 보시죠. 여기가 어떤 마케팅을 하셨는지, 아니 하셨는지가 아니라 했는지 보자면은 왜 극존칭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 블랙핑크가 8일 전에 이제 슬슬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죠. 쇼츠 영상인데, 자, 쇼츠 영상을 공개하면서 신비감을 주고 있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쇼츠 영상을 통해서 지수, 제니, 이렇게 쇼츠 영상을 보이고 있고, 로제, 리사,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쇼츠 영상을 주고, 충분히 신비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보자면 여기에 이제 또 뭐가 나오느냐. 블랙핑크 6일 전에 공개가 됐죠? 본격적인 오피셜 MV 핑크베놈을 여기서 공개를 한 겁니다. 1억 8천이 넘는 그 조회수가 있는 거. 그리고 마케팅으로 봤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보냐. 메이킹 필름을 공개하고 또 댄스 퍼포먼스가 있는 쇼츠를 다시 공개를 합니다. 정식 MV를 찍었을 때 의상을 입고 어떻게 보면 이 환경에서 제대로 된 쇼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댄스 퍼포먼스죠. 그래서 이런 댄스 퍼포먼스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전 세계 그 핑크 베놈 이런 현상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그 블랙핑크를 지지하면서 계속해서 이 소비를 하는 거죠. 이 상품을 소비를 하면서 나도 그쪽의 구성원이다. 이런 뭐 소속감, 연대감 이런 것들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컨텐츠 참여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춤 연습 영상 이런 것들을 공개했을 때도 1800만 회 이런 식으로 그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참여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왜 이제 또 인기를 얻느냐 보자면은 자, 제가 이제 그것들을 정리를 해왔는데 자, 블랙핑크의 핑크베놈이 빅히트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는 바로 자, 뜻으로 보자면은 그냥 직역을 했을 때 분홍색 독극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읽힐 수가 있는 건데 핑크베놈이 자, 블랙핑크의 핑크베놈은 분홍색처럼 예뻐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품고 있는 베놈 같은 경우는 강력한 독의 그런 요소를 통해서 그것들이 다 뭐 자신들의 매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빠지면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뭐 성분이 있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맞을 것 같고 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구독자가 7,880만 명 컨텐츠 하나를 이렇게 공개를 했을 때 1억 8,700만 건이 넘는 그런 빅히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다 그런 마케팅의 성공 요소인 거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 성공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케팅으로 보조해 주는 것들이 전 세계 톱티어 걸그룹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 오피셜 공식 영상 이렇게 MV 대만족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따라주기 때문에 있는 거고 마케팅 요소들이 그만큼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쇼츠도 잘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쇼츠 챌린지를 유도하는 역량 그런 것들이 다 그 성공할 수 있는 요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한국적인 그 영상 자체가 봤을 때 한국적인 현악기를 처음에 배치를 하면서 그러면 뭐 신비로움 그런 것들을 주고 K-팝에 대한 신비감 그런 것들도 동시에 주는 거고 또 동양에 대한 신비로움 그런 것들도 주고 있고 하지만 그 곡으로 들어가자면은 힙한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힙합적인 요소도 있는 거고 약간 팝적인 요소도 있는 거고 동양적인 요소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중독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봤을 때. 그래서 강렬한 이미지, 대중성 그런 것들을 다 만족시키는 것들도 있는 거고 킬링 포인트의 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중독성 있는 그런 그 퍼포먼스가 따라주니 계속해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MV에서도 이제 보이고 있지만은 이 블랙핑크 자체가 약간 여전사 같은 느낌 그리고 여왕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그 블랙핑크의 팬덤이 블링크라고 하잖아요. 그 블링크 그쪽에서도 굉장히 여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여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지금까지 그들이 쌓은 이미지라는 거죠. 그런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고 여성을 넘는 그 중성적인 매력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그런 걸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보게 되면 그 이 핑크 베놈의 또 단순한 퍼포먼스도 있지만 굉장히 그 격렬한 퍼포먼스도 있는 거고 따라하기도 쉬워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도 인기가 있는 거고 또 남미의 그 강렬함도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변주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있어서 한 음악에서 여러 곡들의 그런 매력들이 있는 것들 그런 리듬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도 매력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남미 음악풍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흥행 요소로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인도풍의 코드도 있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도 있는 거고 킬링버스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이 곡을 봤을 때. 그리고 팝 컬러의 그 봤을 때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보시면은 그 첫 번째로 나오고 있지만은 이 친구는 리사인데 리사 같은 경우는 그 댄스 퍼포먼스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보게 되면은 그 한 사람씩 봤을 때 자, 그냥 이걸로 보죠. 이걸로 보자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보시게 되면 기존에 제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가창 능력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로제가 압도적인 그런 그 보이스 자체를 갖고 있고 무척이나 매력적이죠.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성적인 보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팝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그런 보이스가 있는 거죠. 지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니 같은 경우는 톡톡 튀는 능력, 그 보이스 자체가 있고 여성적인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제니를 굉장히 여성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지수 같은 경우는 중성적인 매력을 좀 뽑고 있고 그리고 로제 같은 경우는 탁월한 보이스 그런 것들 독특한 매력이 있죠. 그리고 리사 같은 경우는 댄스 퍼포먼스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퍼포먼스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이런 움직임 자체가 있잖아요. 그 손 하나 까딱거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퍼포먼스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흔들고 아니면은 골반을 흔들 때 그런 부분들이 다 엮여서 봤을 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리사 같은 경우는 되게 그런 게 잘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리사 같은 경우는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뭐 동남아나 어떻게 봤을 때 유럽에서도 인기가 있는 그런 이미지인 거고 지수 같은 경우는 또 유럽 쪽에서 인기가 있고 제니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인기가 있고 로제 같은 경우도 유럽, 미국 그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문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마케팅 차원에서 잘 보조해주고 있고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로제가 굉장히 그 우수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지수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한국에서는 대중적으로 봤을 때 약간 하대하는 면들이 있는데 얼굴만 이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에서 봤을 때는 그 보이스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고, 또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니 같은 경우는 그 다양한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샤넬이나 아니면 그쪽에서도 앰버서더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인기의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블링크들이 그 여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그만큼 자리매김을 했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자랑스러운 블랙핑크 1억 8천만 뷰를 넘는,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가 된다면 한 2억 뷰가 되겠죠. 그래서 자랑스러운 뭐 대안의 유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가수들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게, 뭐 여성이기 때문에 군대는 안 가지만 BTS를 놓고 보자면은 BTS의 병역을 해결해 주는 것도 K-팝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다 그런 것인 거고, 이렇게 여성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지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규제 정도를 완화시키면서 그쪽에다 지원금을 직접 주지 않더라도 K-팝에 어느 정도 그 YG 엔터테인먼트나 그 여타 뭐 JYP 그쪽이나 이런 데에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게 된다면은 그건 말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또 줌줌TV 시청자회 토크 이야기 하면서 또 그 이야기를 드릴까요? 이번 주는 안 되겠지만, 뭐 다음 주 토요일부터, 그때는 아마 토요일 날은 따로 하나를 빼서 여러분들과 소통만 할 수 있는 그 한 시간을 만들어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주신다면은 그 회원제도 됐고, 약간 차별화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하는 소통 그런 것들을 뭐 약간 줄인다고 하더라도 토요일 날 그 소통만 하는 시간, 그 한 시간을 딱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건의도 해주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해드리고, 또 정린이 TV님이 또 이렇게 동행 친구에 와주셔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동행해보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로보틱스님 소통 시간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 빼서 여러분들과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보고 넘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자, 아까 또 이야기한 것은 쭉 넘겨보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조제네비브님이 오세훈 공약이 교통방송 폐지 아니었나요? 오 시장은 왜 김어준을 못 자르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세훈이 못 자르는 이유는 그거겠죠. 정치적으로 공격을 한다 이런 프레임에 넘어가고 싶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느 정도 좀 타격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일단은 타격을 받고 가는 게 저는 옳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보자면은 누군가와 싸움을 할 때 한 대 맞고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기기 위한 전략인 거잖아요. 그거 안 맞기 위해서 뭐 도망만 다닌다고 해서 그 싸움에 이길 수는 없는 거고, 이기기 위해서는 한 대라도 맞고 들어가서 붙어서 싸우는 게 옳은 건데, 지금 오세훈 같은 경우는 그 정치적인 프레임에 걸려들까봐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들지 않은 그런 부분들인 거죠. 자, 그래서 김어준 정치방송에 대해서는 문제다. 그 이야기를 또 같이 나눠봤고요. 그리고 또 제네비브님이 이준석 스스로 무덤 파며 모두를 적으로 만들고 있다. 차라리 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계속해서 자신이 무덤으로 처박힐 그런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박수견님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친명과 비명은 비명지를 당분리만 남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그 지도부라고 하는 친명계 쪽, 그쪽에서 계속해서 당원을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만약에 그게 이제 진짜 나오게 된다면은 민주당은 분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흠이 홍 시장 또 딴 동네 가셨네. 대구만 신경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게요. 홍준표 시장이 제발 대구에 몰입을 했으면 좋겠죠? 그거는 뭐 홍준표 시장 호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건데 대구에 조금 몰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질이 왜 이렇게 낮나? 이준석을 활용한다고 해서 반사 이익은 얻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그러게요.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정치는 상대방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자신들이 일을 했을 때 그런 것들도 제대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이용만 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욕만 먹을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그 사이 또 최수정님 와주셨고요. 이사랑님 와주셨고요. 러브안님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님을 중심으로 잘 뭉쳐나가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듯, 그러게 말입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국민의힘을 안 좋게 하는 그 말은 한 번도 없었죠. 다 당을 위한 그런 충성심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고, 또 국민의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과 같이 하게 되면은 무조건 자신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런 것 차원에서도 안철수 의원과 같이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메모리님 와주셨고요. 그리고 로보틱스님, 여론 결과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춰 여론을 만들어가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듯, 그 사각지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 이야기하는 거고, 또 메모리님 딱 봐도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인수님 으쌰으쌰 힘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은 아까 또 정린이 TV님 와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자유인님, 자유인 가자 땡땡땡으로 정명이 죄 대가, 해경궁은 편록 쓰고 생사여탈을 결정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재명이 처벌이 빨리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린네님, 프로님 멤버십도 구글이 떼가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구글이 조금 떼갑니다. 역시나 30%는 떼가긴 떼갑니다. 자, 그리고 조제네비브님이 오세훈이나 윤석열이나 좌파 눈치 보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그게 답답합니다. 제발 눈치 안 보고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것들을 일단 리스크를 감수하고 가야 어느 정도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오히려 자신이 손해인 건데,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잠깐의 리스크를 감당하고 가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린네님, 주말은 쉬시는데 무리는 마시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1시간이니까 우리는 안 되겠죠? 그래서 토요일 날 딱 1시간만 8시부터 9시까지만 초재기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힘들면은 나중에 이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여러분들도 많이 와주셨고, 크림님 와주셨는데요. 여긴 또 국짐당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제가 드리자면은 국짐당이 아니라 중도입니다, 중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잘하면 칭찬할게요. 그럼 그쪽에 칭찬받게 그쪽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칭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응천이나 박용진이나 그쪽에서 옳은 말 하면은 그거 충분히 소개를 했습니다. 제 방송을 잘 보세요. 칭찬 안 한 게 아닙니다. 칭찬받을 일을 한다면은 칭찬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칭찬받을 일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이 쓰이신다면은 민주당에게 고언을 하십시오. 민주당을 제대로 운영을 해달라. 그렇게 하면은 제가 칭찬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 상식 방송이다, 중도 방송이다, 이렇게 또 로보틱스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엄지척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중도 방송입니다. 누구라도 잘하면 칭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할 거를 여러분들이 조언을 하세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와 봤는데요. 여기서 또 방송을 마무리하고 내일 또 뵈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